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미주픽!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신얼입니다. 오늘도 활짝 문 열어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호경입니다. 요즘 뉴욕 증시 정말 뜨겁습니다. 맞습니다. 연일 사상 최고치를 계속해서 경신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상승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너무 기분 좋다 싶다가도 반면 또 이 과매수 우려라는 또 우려가 있어요. 걱정이 되는데 이럴 때는 또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우리 옥둥이 분들을 위해서 오늘 또 솔로몬을 모셨습니다. 네. 본부장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 이제 세 번째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세 번째 또 오늘 또한 또 솔로몬으로. 솔로몬. 네. 네. 요새는 솔로몬이 필요 없는 장 같은데. 필요 없는 장. 예, 올라가는 그 거 사면은- 와중에서도 어떤 거를 잡아야 그래요? 그 중에서 어떤 걸 잡아야 더 좋을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익은 많이 내고 위험은 피해갈 수 있는 맞아요. 솔로몬의 지혜를 부탁드리면서 네. 우리 여의도의 솔로몬 신중호 본부장님과 함께 미주픽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옥 반장님, 그 시간입니다. 오늘 선물 어떨까? 어제 빨간불이어서 우리가 조금 아쉬웠었잖아요. 그렇죠. 네, 오늘은 어떤지 너무 궁금합니다.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미증시 계속해서 이 사상 최고치 경신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 선물 시장 한번 어떤지 볼까요? 현재 지금 초록불 그리고 빨간불도 보이고 있는데요. 빨간불은 조금 하얀색으로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0.01% 지금 하락을 하는 S&P 500입니다. 네. 6,751포인트 머물러 있고요. 나스닥은 반면 초록불 0.03% 상승을 하면서요. 25,010포인트에 머물러 있네요. 네, 아무래도 지금 계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다 보니까 선물 시장에서 뚜렷한 방향성을 내기에는 그쵸. 재료들을 조금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S&P 같은 기준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미국 전반적인 경제 상황들을 나타내다 보니까 지금 비록 색깔은 빨간색일지언정 맞아요. 언제든지 초록불로 바뀔 수 있는 상승 전환의 여력은 남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수급이 약간 꼬이게 된다. 그러면은 좀 전에 옥 반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과매수에는 결국에는 네. 반대 급부가 또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쵸, 그쵸. 런 부분들은 좀 조심할 필요도 네.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어제 워낙 뜨거웠었거든요. 그럼 아무래도 옥둥이 분들도 조금 기분이 올라가 업이 있지 될 않을까. 생각이 맞아요, 되는데 맞아요. 우리 또 그리고 항상 우리랑 함께 해주시는 옥둥이 분들 어떤 인사를 나눠주고 계신지 한번 옥 반장님 살펴봐 주시죠. 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어오신 모든 옥둥이 분들도 오카 모두 환영하고요. 저희 오늘 또 1시간 동안 꽉꽉 채워볼 테니까요. 활기찬 채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항상 들어와 주시는 우리 가족분이죠. 이제 가족이죠. 뭐 이런 닉네임 안 보이면 좀 서운하잖아요. 네. 땅비니님 들어와 주셨고요. 조커님도 오늘 또 들어와 주시고 네. 계십니다. 네, 악플러 동생. 저는 처음 보는 닉네임인 것 어, 같은데요. 네. 새로운 옥둥이 가족 너무나도 환영합니다. 뉴페이스신가 봐요. 뉴페이스 너무나도 좋고요. 환영하고 또 인사 많이 남겨주시고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이 상승 흐름에서도 또 궁금한 게 많을 수 있거든요. 여기서 어떤 종목을 잡아야 우리가 잘 샀다고 생각 들고 또 껄무새를 피할 수 있을까? 그래서 많은 분들 채팅 오늘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의 이슈픽 짚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픽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가 인텔에 50억 달러를 투자했고요. 이번에는 무려 1,000억 달러를 우리 돈으로 140조 원 정도 되죠. 네. 오픈 AI에 투자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네요. 엔비디아와 오픈 AI는 그동안 좀 협력 관계를 강화해왔는데요. 이번 투자는 좀 게임 체인저급인데 어떤 걸 좀 기대하면 좋을까요? 네, 이번 투자의 핵심은 결과적으로 엔비디아 최신 칩을 활용해서 10기가와트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 어느 정도냐면은 원전 10기하고 거의 맞먹는 규모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규모네요. 네. 쉽게 말해서 엔비디아가 인프라까지 싹 다 깔아줄 테니까 우리 칩만 써 이런 뜻인 것 같은데요. 네. 이 오픈 AI 입장에서는 이 최고의 AI 칩 공급사를 확보하고 또 엔비디아는 주요 고객을 붙잡는 이런 윈윈 전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윈윈 그렇습니다. 이번 거래를 통해서 엔비디아는 오픈 AI 지분까지 확보하게 될 거라고 합니다. 이 두 회사의 협력이 앞으로 AI 시장에 어떠한 지각 변동을 가져올지 주목할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또 본부장님과 함께 엔비디아 또 얘기를 나눠볼 텐데 네. 엔비디아가 최근 정말 공격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협력은 좀 어떻게 보셨나요?
위기라기보다는 한 3주 전인가 2주 전에 브로드컴 얘기를 한참 했었거든요. 네. 그렇죠. 브로드컴 때문에 엔비디아가 어떻게 될 것이냐. 네. 근데 이거는 테슬라 예를 들면서 테슬라 혼자 전기차를 팔았다면 시장이 커지지 않았을 것이다. 네. 그렇게 보면 엔비디아는 브로드컴이 진입을 하면서 자기만의 이 생태계를 더 확장시키려는 모습이 나타. 물론 그것 때문에 서둘러서 이런 어떤 협력을 한 건 아니겠지만 네. 그 이전부터 해왔겠죠. 네. 그러면 우리도 보통 경쟁사들의 동향을 보고 경쟁사들보다 더 많은 투자를 해야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뭐 금액이 진짜 1,000억 달러, 말이 1,000억 달러니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의 한 반에 버금가는. 네. 그리고 이게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뭐 저도 이제 뭐 그 챗GPT나 이런 AI한테 물어보니까 10기가와트 건설을 위한 데이터 센터인데 이게 한 GPU 400에서 500만 개 정도 되는 규모더라고요. 이게 올해 엔비디아 총 그 네. 출하량하고 맞먹는. 아, 정말. 그러니까 이 1,000억 달러가 물론 이게 어떻게 보면 브로드컴이나 새롭게 진입하는 자기 경쟁자들한테 따라오면 따라와봐 막 이런 식의 그런 거잖아요. 네. 왜냐면 동물의 왕국에서의 몸을 크게. 그러니까 왜냐면 그래서, 아유, 그 엔비디아가 25년 매출이 1,300억 달러거든요. 네. 근데 1,000억 달러를 지금 오픈 AI한테 어우. 투자를 한다는 거거든요. 매출에 버금가는 규모를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한 기업에 투자를. 근데 이제 근데 뭐 이게 몰빵도 아닐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오픈 AI. 초기에는 이제 네. 100억 달러였나? 네. 네, 그렇게 하면서 가는데 그만큼 규모적인 측면을 이렇게 높였다라는 거는 지금은 시장이 어디에 더 집중하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결국 공급, 투자, 그에 따르는 어떤 과단성, 네. 캐시플로우, 더 나아가서는 뭐 자본적인 지출이 빨라진다 그러면 회사 테러도 발행하면서 하는. 네. 그러니까 좋게 보면 굉장히 성장에 대한 베팅을 기업 단에서 계속 뉴스플로우를 내주는 거고 네네. 나쁘게 보면 이게 결국은 너무 공급이 빨라진 거 아니냐, 버블인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갈 수 있는데 지금은 캐펙스, 뭐 투자, 어떤 성장 이런 거에 대한 얘기들을 해주고 있는 네. 소위 말해서 펌프질이 좀 있는 그런 시장이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 주가가 어제 네. 이 큰 시총 1위 기업이 또 올랐고요. 맞습니다. 180달러 다시 훌쩍 넘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연초 이후에 빅테크 시장 대비 6.6% 정도 아웃퍼폼 했고 예. 그리고 과거 빅테크가 지수 대비 평균적으로 20% 정도 예. 프리미엄 부여받는다. 예.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고려하는데 예. 결국 우리 옥동이 분들 서학개미 관심 있는 거는 주가 그래. 이렇게 큰 시총 가진 기업이 더 오를까? 요거거든요. 나 너무 네. 늦은 거 아닌지 네. 들어가도 되는지 이런 게 결국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되게 불안하죠. 예, 불안한데 그 불안함을 우리가 일일이 다 기업 하나의 밸류에이션이나 최근에 주가 올라온 것만으로 위험하다고 평가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랬으면 그러니까 1년 전 내지는 6개월 전에도 사실은 불안하다는 얘기를 계속 했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봤을 때 그러면 지금 기업들의 투자와 관련된 얘기들이 앞으로 좀 끝날 것이냐 아니냐를 좀 판단해야 되고 투자가요. 그러니까 뭐 이런 예를 들어서 뭐 엔비디아를 비롯한 네. 그리고 최근에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그 어떻게 보면 이 생태계라고 하는 게 저번에 이제 뭐 네비우스라든지 네. 뭐 코어 위브라든지 이런 기업들 좀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따가 오라클도 얘기하겠지만 이 네오클라우드 업체 그러니까 네. 최근에는 이제 다 연결되는 게 그 어떤 그 AI 밸류체인 하면은 당연히 이제 데이터 센터, 그 클라우드, 네. 원전, 전력, 반도체 뭐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 거기서 뭔가 캐펙스의 그 성장이 끊기면 내지는 줄어들면 그 연쇄 효과로 다 전체적인 산업이 이제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캐펙스를 줄일 만한 상황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런 캐펙스를 줄일 만한 상황이냐 아니냐는 자체적인 성장에 대한 방향성도 있지만 큰 시장을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큰 시장이 저는 계속 보는 게 침투율이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고 침투율이 아직 10%가 안 된다. 그러니까 미국 네. 기준으로도 미국 기업들이 AI 채택률이 내지는 AI를 통한 생산성의
활용하려는 그 비중이 9%니까 네. 여전히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심투율이 낮기 때문에 캐펙스를 줄일 만한 건 아니구나라는 거고. 그 두 번, 예. 그 침투율은 미국이 9% 약 10%면은 타 주요국 대비해서는 높은 숫자예요. 높은 거죠. 예. 그러면은 타 주요국 더 낮다라는 거죠. 낮을 수도 있다. 아니면 그거를 집계하는 국가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네. 그런 개념조차 없는 나라들도 있겠죠. 예. 왜냐하면 AI를 채택하려 그래도 기업 입장에서는 두 가지에 맞닥뜨리거든요. 돈이라는 부분이 하나 있고 네. 또 하나는 사람이라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미국은 제가 이번 주였나 그 유키즈 네. 재방송을 봤는데 네. 구글 50세의 신입사원이었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뭐 해고를 당했어요. 뭐 이런 게 나왔어요. 아, 그랬어요? 그만큼 노동의 유연성이 굉장히 강한 나라잖아요. 아. 그리고 매주마다 신규 실업 청구 건수를 보고. 네네. 근데 다른 나라들은 AI를 채택한다고 했을 때 노동과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채택률은 더 더딜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미국은 그런 노동과 관련된 고용과 관련된 게 상당히 유연한 전 세계에서 가장 유연한 나라라고 우리가 함의를 갖고 간다면 네. 속도도 AI 채택률도 가장 빠르겠죠. 네네. 그렇죠. 그리고 돈도 많이 쓰고 네. 그러면 미국이 가장 빠른데 아직 10%가 안 됐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더 투자할 수 있을 만한 방향성은 여전하다. 그게 이제 그럼 방향성은 있는데 이번에 엔비디아가 오픈 AI를 왜 픽한 거예요? 오픈 AI를 픽한 이유는 네. 전체적으로 그 뭐랄까 이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하나의 키 플레이어라고 본 것 같아요. 그래요? 이를테면은 오픈 AI가 갑자기 만든 그 엔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챗GPT라든지 네네. 아, 그 엔진 말. 저는 챗GPT 말고 저도 다른 게 거 있는 있었나 했어요. 우리가 모르는 거를 역시 본부장 아시나 했는데. 아닙니다. 뭐 아는 건 없고. 왜냐면 너무 빨라서 또 새롭게 나온 게 있나 아니 근데 했어요. 챗GPT는 이제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 많이 써봤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약간 신비감이 좀 떨어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근데 엔비디아가 선택을 한 건 뭐 이유가 있을 거 또 아니에요? 뭐가 있나? 네. 엔비디아가 인텔하고도 협력을 했잖아요. 맞아요. 네, 지난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인텔이 어떻게 보면 인텔의 CPU와 GPU 그리고 하드웨어 쪽도 넘어가려고 하는 거고 네. 결국은 엔비디아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엔비디아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네. 그게 로봇을 하려고 하잖아요. 엔비디아가 그래서 로봇 쪽. 그 자동화 시스템에 엔비디아가 들어가려고 피지컬 하는 거예요. AI인가요? 예, 그런 네, 쪽. 네네. 그러려면 이제 두뇌가 필요하고 네. 그 두뇌가 필요하면 뭐 오픈 AI라든지 뭐 인텔이 필요하고 전체적인 이 하이라키라고 해야 하나 이 네. 생태계를 지배하려는 그런 엔비디아의 우군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우리 거만 써. 그쵸. 우리 그쵸. 것만 써가 되려면은 뭔가 체계가 그 딱 밸류 만들어야 체인 되네요. 딱 자기 안에. 만들어놔야지. 왜냐하면 브로드컴이 또 들어왔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브로드컴은 이제 커스터마이징 커스터마이징 해지니까 그거에 대한 싸움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는 뭐 이합집산이 되겠죠. 막 왔다 갔다 하고 네. 그런 과정이지 않을까. 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표준화를 먼저 딱 그쵸. 표준화라는 단어가 표준화를 좋은 단어네. 시켜서 네. 네, 교과서를 배포하는 것 같은 맞아요. 거죠. 맞아요. 그런 게 있습니다. 네, 근데 또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궁금한 거는 우리 옥둥이 분 중 한 분, 악플로 동생님께서 오픈 AI는 상장을 안 하는지. 안 해도 되는데요. 이렇게 돈을 많이 투자받는데 굳이 할 네, 필요가 예, 없다. 예. 이렇게 아. 뭐 지금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보니까 우리가 까먹었는데 예전에 스타게이트였나? 네. 그걸로도 지금 뭐 펀딩을 많이 받고 오. 있고 이렇게 돈을 그 수급이 되고 있는데 굳이 굳이 상장하면서 상장을 네, 해서 그럴 이렇게 필요 할 그렇죠. 네, 네. 시장에 나가봤자 오히려 오픈 가만히 AI가 있어도. 상장할 때가 어쩌면 단기적으로 피날레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아, 네, 그래요? 그만큼 더 추가적으로 돈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으니까 지금은 앉은 자리에서 돈을 이렇게 계속 투자하는데 말이 1,000억 달러지. 물론 뭐 미국이라는 나라가 워낙 크니까 뭐 그렇긴 한데 이건 어마어마하죠. 샘 알트만이 처음에 얘네들이 뭐 2년 전인가 우리 뭐 얼마 필요했을 때
야, 그거 미국의 거의 GDP에 버금가는 돈인데? 이랬을 때는 다들 막 반신반의했는데 최근에 투자하는 규모를 보면 엄청나잖아요. 네, 맞아요. 정말 그 방향성으로 가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 돈의 규모가 너무무시해가지고 이게 그러니까요. 확 와 하는데 다 합쳐놓으면 이게 현실이 그러니까요. 되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그게 처음에는 현실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데 네. 그 현실이 되는 과정에서의 시장은 더 올라가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여기 MC분도 아시겠지만 솔로의 역설이라고 해서 투자를 막 할 때는 IT 하는데 실제로 이게 발현되기까지 시간이 타임 레그가 걸리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투자자들은 그거 보고 투자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정말 그 AI라는 엔진을 다한 로봇이 우리 앞에서 정말 생산성 있게 뭐 빨래도 개주고 이런 세상이 올 거예요. 근데 네. 지금은 아니죠. 한 5년 뭐 그렇게 돼야겠죠. 네. 그러니까 소비단으로 넘어가는 거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엔비디아가 좀 4% 가까이 좀 급등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는 옥둥이 분들이 투자를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시총 1위를 투자를 네. 안 할 수도 없고 근데 그렇죠. 가격이 너무 올랐고 나 혼자 없는 것 같은 기분이 아직 그래서- 그린이 분들 없어요. 그래서 저는 네. 포모가 그- 엄청 심합니다 이거. 도망가는 얘기로 그냥 큐큐큐 일단. 큐큐큐 또 나왔습니다. 그 이제 아, 일정하면 근데 나오는 저는 그 최근에 주가가 급등을 하고 있는데 그 오클로라든지 네, 오클로 엄청. 예전에 한번 MMR하고 SMR 제가 얘기를 네, 드렸잖아요. 네. 뉴스케일 파워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만약에 엔비디아를 투자하는데 조금 리스크의 그 어떤 감내도가 크신 분들은 네. QQQ와 함께 이제 어떤 그 원전, 네. 네, 그 오클로나 뉴스케일 파워가 저는 이 단기적인 상승에서 굉장히 강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전력의 수급이,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들, 이런 어떤 그 투자들이 결국은 안정화되려면 그 전력 그 시스템도 있지만 전력의 안정성이거든요. 네.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뭐 데이터 센터 뭐 이런 항상 얘기가 있었지만 다시 이 사이클로 보면 이런 뭐 아까 차트를 보니까 오클로 엄청 올랐더라고요. 어마무시하게 올랐습니다 지금. 그니까요. 그러니까 이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뭐다 중요하지만 음. 지금 방금 말씀 주신 건 그냥 전기가 없으면 이거 안 되잖아. 네. 이 말씀이시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엔비디아도 좋은 건 뭐 누구나 다 알고 알지만 있죠. 네. 여기에서 약간 리스크를 테이킹 할 수 있고 리턴을 추구한다라면은 그런 쪽에 안정적으로 뭔가 이 생태계를 구축한 핵심 인프라에 좀 관심을 갖자. 원전, SMR, MMR 정도이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난리 났네요. 와우. 뚝뚝 올라가네요. 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엔비디아 살펴봤고요. 저희 이제 두 번째 이슈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또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라클입니다. 오라클이 약 10년 만에 CEO 교체를 단행했습니다. 클레이 마구 이르크와 마이크 시실리아 두 사람이 공동 CEO로 새롭게 선임됐고요. 마구 이르크는 클라우드 사업을, 시실리아는 글로벌 제품 영업을 맡게 됩니다. 네, 예정보다 빠르게 좀 승계 작업이 진행됐다고 하는데요. 이유가 있을까요? 네, 결과적으로 네. 이제 차세대 리더십을 공식화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주가가 급등했죠. 그래서 분위기도 아주 좋고 이럴 때 기회로 활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미래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이 리더십과 함께 더욱 단단히 다지겠다라는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그렇네요. 이 역시 좀 똑똑한 기업은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네. 다음 단계를 또 미리미리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인사도 좀 그런 전략의 일환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투트랙 전략을 가동한 오라클. 기존 클라우드 강자들 사이에서 역시 또 오라클이 어떤 차별화된 경쟁력을 보여줄지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라클 뭐 잊을만 하면 나온 또 오라클 미라클인데요. 부장님과 함께 오라클 얘기를 미라클. 해보도록 네. 저희 계속해서 오라클 미라클 뭐 이런 그렇죠. 얘기를 하고 이것도 있는데 1등 부자. 그러니까요. 세계 1등 부자잖아요. 네. 또 이 오라클의 AI 성능부터 시작을 해서 뭐 확장성, 비용 효율성까지 되게 삼박자를 고루고루 다 갖춘 이 기업인데요. 좀 더욱 앞으로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그거보다 가장 큰 모멘텀이 있죠. 오라클이 친 트럼프잖아요. 네. 네. 그 레리 앨리슨이라고 네네네. 창업자가 있는데 네. 대놓고 나는 트럼프. 나는 트럼프다. 난 트럼프다. 네.
그 왜 틱톡을 얘네들이 관리하게 되는지. 그렇겠죠. 맞아요. 2020년에 그 틱톡을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도 대통령이지만 당시 대통령이 매각해라 이랬을 때 그때 비딩에 참가했었던 게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오라클이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마이크로소프트는 약간 민주당 쪽의 어떤 그 돈을 그때 로비를 더 많이 했었고 네. 이 오라클은 이제 생각해 보시면 5년 전에 오라클 그때 오라클 뭐 우리가 옛날에 그 기업 아니야 이랬을 거예요. 네, 근데 그때 맞아요. 그 트럼프한테 엄청 지지 선언을 하면서 그 오라클이 틱톡 인수에 그 추를 갖고 온 그런 사건이었는데 레리 앨리스는 일론 머스크보다 더 지고지순하게 트럼프 바라기인가요? 그렇죠. 이거 그 머스크는 민주당 지지했다가 이거 얘네들 아닌 것 같은데 해서 온 거고 앨리스 그러니까 창업주는 이 오라클은 진짜 그냥 이 친 트럼프. 트럼프가 하는 정책이 지금 굉장히 소위 말해서 먹히는 타이밍이잖아요. 네. 관세 정책부터 여러 가지. 이게 사실은 뭐 오늘 밤에도 트럼프 연설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아마 그 뭐 틱톡 인수와 관련된 뭐 사인 이런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만 뭐 하긴 모르겠습니다. 뭐 시진핑과 통화도 했고 지금 분위기도 나쁘지 않고 하니까. 근데 이게 시진핑과 통화한 거는 조금 한 번 더 짚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조건이 좀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제 미국이 이 대화를 하려면 우리가 이제 10월 말에 에이펙에서 만날 네. 수도 있는데 네. 만날 조건이 대만 독립 지지를 이제 철회해라. 원 차이나를 표명해줘라. 네. 이거거든요. 모르겠습니다. 한번 그 두 지켜봐야겠네요. 나라는 네. 정말 조건 없는 사랑을 절대 저희가 계속 밀당한다고 어. 하는데 이게 그냥 밀당이 아니라 정말 네. 조건을 매번 근데 달고하는 그 밀당이네요. 핵심에 오라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틱톡을 그러니까 어쨌든 뭐 우리가 정말 그 바이트 댄스였나 맞나요? 네. 그러니까 그걸 넘길까 했는데 지금 중국에서도 어떤 협상의 길목에서 틱톡이 그 어떤 그 연결고리가 되고 있고 그거를 인수하는 주체가 오라클이니까 네. 그 오라클이 갖고 가는 세상의 지평이 약간 우리가 왜 대선 테마주 막 이런 얘기하면은 그 대표적인 트럼프 대선 테마주죠. 근데 실적도 좋고. 지지난주 실적이 너무 좋았잖아요. 맞아요. 테마주가 실적이 좋을 수 있나요?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이제 실적 잘 나오는 테마주라는 거지. 실적이 네. 잘 나오는 테마주. 그러다 보니까 월가에서는 오라클을 엔비디아의 지금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네. 주가는 이제 매출이 급증할 때 가장 뜨거웠다 이런 맞아요. 건데 네. 매출을 보니까 작년도에 573억 달러였고 에빗이 이제 거의 OP로 보면 되는데 약 한 33% 마진을 기록하면서 한 180억 달러 예. 정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EPS 증가율도 좀 올라오는 상황이더라고요. 네, 예, 맞아요. 그러면 앞으로 주가가 이렇게 최근에 급등을 했었는데 네. 계속해서 뜨거울까요? 이게 오라클이 사실 아까 뭐 우스갯소리로 친 트럼프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최근에 오라클이 각광을 받은 거는 이 클라우드 쪽 매출 그렇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네, OCI. 네, OCI. 네. 우리나라에서는 OCI는 뭐 그냥 뭐 태양광이지만 여기서 OCI는 오라클 그 무슨 클라우드 인프라. 맞아요. 네. 그쪽의 성장률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엔비디아가 또 공교롭게도 투자한 코어 위브라는 회사의 주요 피어 그룹이 오라클이에요. 네오비스 마이크로소프트는 네오비스에 투자했고 네, 그렇죠. 그다음에 엔비디아는 코어 위브에 코어 지분을 위브에. 갖고 있고 근데 오라클은 그 두 기업보다 워낙 큰 클라우드의 그 세상을 갖고 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호주 쪽에 그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가 엄청 많이 건설이 되고 있거든요. 호주예요. 예. 그 호주 쪽 그 데이터 센터 그 허가 내는 그 매출을 보면은 앞으로 그 미국의 데이터 센터의 그 방향도 보이긴 해요. 그래요? 아니, 호주 땅덩이 워낙 넓잖아요. 아,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데이터도 멀리 가면은 데이터 손실률이 커지니까 네. 이 아시아권이나 이쪽 세상의 데이터는 또 요 호주 쪽에 아시아 태평양에 예, 요쪽에 이제 가둬 놓으려는 게 또 미국의 전략이고 파이브 가이즈라고 혹시 아세요? 네. 알죠. 예. 파이브 가이즈 맞나? 파이브 가이즈가 아니라 파이브 가이즈 아니고 그 아이즈인데. 파이브 가이즈 버거 얘기하는 줄 버거 알아요. 말고 배고파서 그런 게 갑자기 버거 그 얘기하는 아니 그 있어 영국, 호주, 예, 그러니까. 캐나다, 미국
아이즈 아니야 뭐. 아이즈였나? 네, 그 군사 안보 죄송합니다. 동맹. 예, 예. 네. 그만큼 그 저녁 시간이라. 예, 맞아요. 데이터의 어떤 그 혈맹이거든요. 네. 그 데이터를 거기에 짓고 있기 때문에 아. 호주가 GDP 성장률에서 그 IP 성장률이 나오는 걸 계속 보시면 또 이 오라클을 비롯한 데이터 센터의 그 성장률이 높아질 텐데 이 얘기를 왜냐하면 저는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호주와의 어떤 이런 그 밸류 체인 아니면 데이터 센터 뭐 이런 얘기 나올 때 오라클 얘기도 나올 것 같아서 이거는 그냥 제 그냥 에피셜이에요. 아, 그래서 오라클의 어떤 얘기들이 나오면서 오라클에는 좀 뭐랄까 오늘 그럼 호재가 나오나요? 아니 오늘은 모르겠어요. 뭐 저기 자극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럴 수 있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 저희 또 보는 입장에서는 본부장님이 작두를 타주시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솔로몬이 작두를 타나요? 근데 그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매출액이 늘어나는 속도를 보면 이 네오클라우드 업체들의 최근의 실적을 보면 엄청나거든요. 네. 그래서 오라클도 우리가 M7 이후에 넥스트 M7 내지는 좀 넓어지는 하나의 어떤 그 플레이어들을 찾는데 오라클도 그 중에 한 명이니까 브로드컴하고 같이 이제 네, 편입이 네. 될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많이들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항상 이렇죠. 뭐가 잘 가면은 맞아요. 이거 맞아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그쵸. 뭔가 리스크 요인들을 탁탁 맞아요. 던지는 게 그렇죠. 너무 투자 많이 하는 거 아니야? 아, 네. 경쟁 그거 맞아요. 오라클 잘 하지만 맞아요. 이 오라클이 아무래도 지금 턴어라운드를 하고 있지만 요즘에 신성장하고 있는 기업들하고 경쟁 보통 일이 아닐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데 반면에 제가 드는 생각은 이번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도 OCI 이게 우리가 익숙하지만 오라클 클라우드 인프라이고 맞아요. RPO가 이번에 360%가 전년 동기 대비 늘어났다라고 하는 게 그쵸. 매출로 꽂히지 않은 자녀 이행 맞아요. 의무라는 건 이제 곧 매출로 꽂힐 수 있다. 이 두 단어가 가장 핵심이었거든요. 그러면 이런 리스크에 대한 요인들을 이런 희망적인 얘기들로 이렇게 네팅을 친다라면 어디가 무게중심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희망적인 얘기가 맞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IPO 같은 경우에는 의구심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저렇게 큰 규모를 그러니까 이제 그 오라클이 협상의 어떤 툴로 네. 우리 이렇게 이제 많아. 실현이 될 수도 있지만 실현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이게 그렇죠. 왜냐하면 계약 관계 네. 뭐 가다 보니까 이건 너무 우리가 너무 사실은 우리도 캐펙스 계획인데 이번에 캐펙스 5년 후에 캐펙스를 계획을 했는데 좀 조정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건 그럴 수 조정을 우리가 보통 제약사와의 어떤 파이프라인 뭐 기술 계약했는데 아닌 것 같아서 기술 계약이 뭐 취소되기도 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네. 있는 것 같은데 주가 오를 때는 이거 좋은 것만 보는 엄청 거죠. 많잖아요. 예. 네. 좋은 것만 보고 지금 상황에서 그래서 아까 엔비디아도 동일하게 말씀드렸던 게 침투율 더불어서 어떤 대출 캐펙스 그리고 미국 내에서 지금 가장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지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업 대출이라는 상업은행에서 보면 커퍼릿하고 산업 그러니까 CNI 대출이라는 데이터가 있어요. 네. 매주 나오는 데이터인데 지금 2.8조 달러까지 올라왔어요. 전년 대비 지금 한 4% 늘어났거든요. 이게 네. 사실 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속 둔화되다가 마이너스까지 가면서 시장에서는 올해 초에 드디어 이 기업 대출이 마이너스 갔기 때문에 리세션이 온다. 성장이 네. 꺾일 거다. 물론 재작년에도 리세션이 온다는 안 왔고 지금도 리세션이 온다는 안 오는데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란다. 모건 스탠리나 골드만에서 미국의 경기가 오히려 피크아웃한 게 아니라 회복 초기입니다라고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업 리바운드. 대출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돈을 이제 땡긴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그러면 이 얘기를 왜 갑자기 오라클 얘기하면서 합니까? 하면은 결국 기업들의 대출이 늘어난다는 거는 뭔가 투자를 한다는 거고 그 투자의 레벨이 과도한지를 보는 하나의 또 지표로 보는 거거든요. 네네. 네. 근데 보통은요, 이게 뭐 불문율은 아닌데 이게 10% 넘어가야 뭔가 좀 다들 좀 약간 좀 흥분했다. 기업들도 이제는 너무 AI 하는구나. 너도 나도 다 AI 투자하는구나라는 지표로 삼을 수 있는데 네. 지금은 한 4% 수준. 그렇군요. 한 10% 넘어가서 고민해도
그럼 이런 아까 말씀하셨던 네. 악재 요인, 뭐 걱정들. RPO가 이만큼 남아있는 게 맞나 했을 때지만 네. 그거를 소위 말하는 악재를 먹고 가는 그런 흐름이지 않을까. 네. 이렇게 먹어주면서 네, 네, 네. 아직은 가져야. 좀 걱정하기 이르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그리고 보고 또 있습니다. 오라클 얘기를 하면서 저희가 빼먹을 수 없는 게 이제 틱톡입니다. 좀 전에도 이제 좀 살짝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틱톡 미국 사업 매가 구체적인 좀 내용이 나왔어요. 뭐 미국 내 기반을 두고 또 뭐 이사회 7석 중에 6석을 이제 맞아요. 미국인으로 네네. 구성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합작 투자 형태가 될 예정인데 좀 이런 거는 어떻게 보셨는지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AI의 핵심은 데이터거든요. 근데 미국보다 중국이 잘하는 거는 그 나라는 인권이었기 때문에 막 수집하거든요. 네네. 진짜로. 네. 그 기술력을 갖고 있는 게 틱톡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라클에서 그 데이터와 저장, 그 보안 인프라에 대해서 가져갈 수 있는 미국 내에 어떤 이를테면 그 유저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긴 하지만 네. 개인 정보를 어떻게 어떤 경로로 저장을 해야 가장 효율적이고 그걸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게 중국이거든요. 네. 중국은 중국은 그게 가장 강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막 수집을 할 수 있으니까. 그게 저는 어쩌면 하나의 오라클이 갖고 가는 내지는 미국에서 미국 내에 어떻게 보면 미국 사람의 그 전체적인 어떤 그 데이터를 쌓으려고 했던 게 틱톡이었는데 그 틱톡이 관리를 미국이 하고 미국 내에 어떤 그 데이터를 재학습시키는 거를 오라클이 하니까 그 오라클이 어쩌면 이런 표현이 맞는 건 모르겠지만 미국 사람들의 그 정보를 수집하는 그런 전환점이 된 거죠. 네. 아, 미국 얘기하면 막 말이 나오는데 중국 얘기하면 말이 갑자기 탁 한 템포 쉬어. 그래요? 그런 게 좀 있네요. 네. 그래요? 네, 이렇게 또 오라클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또 기다렸던 시간입니다. 서학개미 순매수 상위 톱20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먼저 1위부터 10위입니다. 오라클, 비트마인, 브로드컴 이렇게 또 톱3 자리를 여전히 지키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좀 전에 오라클 맞아요. 우리가 알아봤고요. 네. 비트마인에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나라 서학개미분들 관심을 가진 기업이기도 하고 그 이사회 때문에 거기에다가 전반적으로 최근 매수뿐만 아니라 순매수에서도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는 서학개미분들 꾸준히 이걸 좀 늘려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오픈도어 서클이 또 새롭게 올라왔네요. 10위권에. 네, 서클은 상당히 좀 등락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서클에 대한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네. 오픈도어는 되게 재미있는 기업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장 이제 새롭게 좀 태동하는 사업에 관련된 부분들을 선두주자로서 자리매김을 하면서 아마도 이런 쪽에서 국내 서학개미 분들이 오픈도어는 그래도 먼저 선점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좀 가지시면서 네. 여기에 좀 매수세가 좀 집중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저희가 얘기한 엔비디아도 올라왔고 로켓랩도 올라온 모습 보이고 네. 있습니다. 자, 이어서 11위에서 20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샌디스크가 좀 상승을 보인 반면 시놉시스는 엄청 떨어졌어요. 네, 일단 마소와 샌디스크는 최근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트렌드에서 조금 좋은 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슈들이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는 측면들이 있겠고요. 마소는 뭐 여러 가지 재료들은 딱히 두드러지는 것은 없지만 그래도 대장주로서 엔비디아와 계속해서 이제 시총이 높은 순위에 있는데 계속 이제 좀 사모으는 그런 기업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근데 이제 유나엘이 좀 떨어졌는데 순매수 금액은 마소와 유나엘이 거의 대등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새롭게 올라온 게 코어위브, 비트팜스 이렇게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어제 얘기한 MP 거죠. 머티리얼즈 네. 히토류 관련된 것들이 있는데 이 뒤에 이제 15위부터 약 20위는 워낙 촘촘하게 있다 보니까 네. 조금 더 치고 올라왔을 때
뭔가 좀 재료가 명확하게 좀 보인다라고 볼 수 있겠고 네. 여기에서 우리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시놉시스 아무래도 그때는 정말 치고 갔을 때 저가 매수에 관련된 부분들이 서학개미 분들의 그런 매수 동력을 자극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또 보게 되면은 그만큼 또 힘이 동력이 수급적인 동력이 좀 약화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코카콜라 어제 우리가 짚어봤었는데 맞아요. 지금 14에서 16위로 2계단 떨어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어서 매수 매도 종목들도 살펴볼게요. 테슬라, 엔비디아, 아이온큐, 펠런티어, 상위 톱4 이렇게 또 자리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여전히 압도적이죠. 네, 아무래도 보관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잔고가 큰 만큼 손 갈아타기가 제일 좀 크다라고 보면 좋겠고요. 엔비디아는 매수 매도 금액도 큰데 아까도 보셨다시피 순 매수에서도 상위권에 랭크하고 있다라는 점은 네. 저희가 이제 첫 번째 이슈페이에서 짚어봤지만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네. 더 많다. AI 산업 끌고 가고 있다라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또 매수 매도 종목들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자, 먼저 저희가 서클 얘기를 함께 해볼까요? 네, 서클 IPO 이후에 정말 뜨거웠다가 떨어졌다가 스테이블 코인 나오면 또 올라갔다가 맞아요. 또 쉬어갔다가 롤러코스터예요. 네, 하는데 어제 그제 코인 시장이 대규모 청산이 발생하면서 코인 크립토의 지수뿐만 아니라 개별 크립토들이 급락을 하는 모습들을 보였었거든요. 맞아요. 서클도 이런 부분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이 변동성 이 어떻게 접근을 할까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의심은 거의 없잖아요. 네네네. 산업의 확장성에 대해서는. 그래서 지금 저는 굉장히 놀라운 게 서학개미의 리스트를 보면 네. 우리나라 분들이 진짜 이 이슈와 모멘텀을 정말 빠르게 캐치업을 한다. 서클을 얘기하는 이유도 탑 10 안에 서클에 재진입을 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서클은 잘 아시겠지만 스테이블 코인의 어떤 그 인프라를 계속 가져가려는 기업이기 때문에 점점점 블록체인이나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 얘기 나오면 서클을 봐야 되는데 이 단기적으로는 금리 인하가 얘네들한테는 악재거든요. 네, 그렇죠.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긴 한데 뭐 계산을 해보니까 뭐 제가 계산한 건 아닙니다만 네. 금리 한 100bp 빠지면 연간 매출이 6억 달러가 줄빈다고. 그러니까 연간 매출의 한 30%가 감소할 수 있다. 그만큼 이번에 금리 인하가 사실은 서클한테는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안 좋았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약 근데 1조 원 가까운 매출이 준다는 네. 수익이 준다는. 예. 근데 왜 샀을까? 네. 보니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번 주에 물가 지표가 나오는데 금요일에 나오죠. 네. PC가. PC가 생각보다 높을 수 있다. 그리고 파월 연준 의장이 내일 저녁인가요? 네, 발언이 연설을 하는데 금리는 일단 한번 내렸고 네. 중립금리라든지 그 누구죠? 트럼프가 미란 네. 목소리 미란 네. 그 사람 빼고는 추가 금리 인하에 굉장히 약간 소극적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면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장이 예상한 것보다 좀 더딜 수 있는 뉴스가 나오면 서클은 괜찮거든요. 그렇죠. 네, 왜냐면 금리 인하 속도가 들어주면 네. 수익은 늘어나니까. 네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서클이 이제는 그런 일드 인컴 그러니까 본인들이 갖고 있는 단기채 때문에 수익이 휘둘리는 거에서 벗어나서 이제 수수료 기반으로 수익 모델을 강화하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주가가 올랐다가 한 300달러까지 갔었나? 네, 300달러까지 갔다가 한 130달러. 그러면 보통 신규 상장주가 빠질 지금 만큼 빠진 137달러입니다. 빠질 만큼 빠진 가격이거든요. 네. 보통 60% 정도 하락을 하면 진바닥인가요? 예, 진바닥이라고들 다들 네. 신규 상장주이죠. 아. 근데 그랬을 때 악재는 이미 다 알고 있는데 호재가 나올 거 있다. 그러면 슬슬 사모으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뭐 그 운용사를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도 헤지 펀드에서는 1등인 운용사가 있어요. 네. 그 운용사가 ETF를 운용하는데 그 ETF는 매일매일 그 PDF 파일이라 그래서 본인들이 샀다 팔았다 하는 종목이 올라오거든요. 네. 근데 이번 주에 보니까 서클을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그래요? 금리를 내리면은 안 좋은데 왜 샀지? 그래서 알고 봤더니 그 다음 넥스트 웨이브는 블록체인으로 보고 있고 아하. 거기서 스테이블 코인이 차지하는 비중, 더불어서 주가는 많이 빠졌고
뭐 실적이 안 좋아지는 거, 금리 하락하면서 안 좋아지는 거 다 알고 있고 그러면 지금은 언젠지 모르지만 바닥에 진입한 거 아니냐 했는데 오늘 아까 작가님께서 보여주는 차트, 뉴에 서클이 올라오니까 진짜 우리 서학개미들 진짜 대단하시다. 그런 거를 보면서 투자하신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옥둥이 분들이 그렇습니다. 리드하고 계신 거 아닐까? 그런 것 리드하고 같아요. 있지 않을까 저희 옥둥이 가족분들이. 그럼 아직까지도 이 서클 좀 이제 투자를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는 방향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지금은 그래서 뒷바닥 탈출이면 그런 것 같은 느낌이, 그러니까 아. 서서히 좀 사 모아야 되는 오. 네. 시점이지 않을까. 지금쯤. 예. 어. 네네네. 라고 운용사의 아이디어를 빌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솔로몬께서 또 워낙 네트워킹이 넓으셔가지고 맞아요. 네. 아유. 알겠습니다. 지금쯤 좀 생각을 해봐라, 좀 네. 지켜봐라, 이렇게 봐라 한번 타이밍을 잡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어서 또 코어이브 얘기도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네, 코어이브 또 한번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엄청 뜨겁다가 맞아요. 조금 잠잠했다가 다시 좀 올라가. 다시 또 이제 네, 관심을 네. 가지시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결국에는 AI 인프라 시장 확대 코어이브 수혜주 맞다. 맞아요. 이거는 그냥 거의 국룰인데 음. 워낙 AI에 지금 떠오르는 신생 기업들, 뭐 라이징 스타들, 기존의 기라성 같은 선배들 맞아요. 막강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다 보면은 투자를 좀 무리할 수도 있고 밸류에이션이 우리가 좀 잘못 생각했나? 이 생각도 있고 락업에 관련된 수급 이슈도 있을 수 있고 단기 리스크가 조금 그래도 잔존해 있을 거거든요. 여기에서 우리 서학개미 분들은 일단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빠른 것 같아요. 아. 아까 그 네오 클라우드, 코어 이브, 오라클, 네오 이브. 그러니까 코어 이브는 엔비디아 진영, 네오비스는 마이크로소프트 맞아. 진영. 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만들어가는 투자에 결국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게 코어 이브니까. 네. 코어 이브, 제가 알기로는 엔비디아가 한 7% 들고 있나? 그럴 거예요 아마. 엄청 하여튼 들고 있는데 지금 그 뭐랄까 코어 이브 입장에서는 필요한 게 그 고객사 확보와 네. 더불어서 전력 확보가 중요한데. 전력 또 전력. 네. 네. 근데 고객사는 엔비디아가 있으니까 네. 엔비디아를 위시로 한 어떤 그 캡티브 마켓이 있고, 근데 전력도 이미 그 기완료된 전력이 뭐 1.6기가와트 정확한 얼마나 된 규모인지 모르겠지만 네. 어떤 하나의 그 소위 말하는 안정된 매출처와 안정된 그 기반의 인프라가 깔려 있다라는 자체가 좀 매력적인 것 같아요. 밸류에이션은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우리가 엔비디아 진영이냐, 뭐 마소 진영이냐, 뭐 오라클, 또 다른 브로드컴의 진영이냐, 이런 진영에서 이 수혜를 볼 수 있는 쪽을 막 찾아다닐 텐데, 엔비디아가 너무 큰 기업이니까 그 안에 밑단에 수혜를 볼 수 있는 엔비디아의 밸류체인이 뭔지를 찾아보다 보면 이 코어 이브는 나올 수밖에 코어 없는 이브가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빠질 수 있습니다. 없는 기업이네요. 그러니까 수익도 아직은 이게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 계속 줄어들긴 하더라고요. 네. 매출이 빠르게 늘어나니까. 그러니까요. 네. 어제 주가가 상당히 올랐는데 이러한 이슈가 있으면은 당분간은 또 엔비디아하고 또 같이 동행할 가능성. 엔비디아하고 동행을 하죠. 네. 엔비디아가 움직일 때 베타라고 하죠. 네, 얘네들 그렇죠. 더 크게 움직일 왜냐면 수 있죠. 몸이 좀 가볍잖아요. 너무 가볍죠. 네. 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코어이브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마지막 이슈픽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애플입니다. 네. 애플 주가가 아이폰 17의 뜨거운 인기에 힘입어서 사상 최고치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올해 상반기 내내 좀 부진했는데 아이폰이 애플의 구원투수가 된 것 같은데요. 이 아이폰 17 수요 좀 얼마나 늘었나요? 네, 그 유명하신 분이죠. 웨드부시 증권의 댄 아이브스에 따르면 네. 아이폰 17 수요가 전작인 아이폰 16보다 10에서 15% 정도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네. 특히 17 프로 맥스는 배송이 몇 주씩 밀릴 정도로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네, 사실 신제품 공개 행사 때만 해도 AI 관련 내용이 좀 없어서 시장 반응이 미지근했거든요. 네. 저희도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 네, 방송에서도 그렇죠. 이렇게 좀 뒷심을 발휘하는 모습이 좀 놀라운데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때 내용이 기억이 나는데요. 네. 조용할 때 사는 게 좋을 수 있다 이런 맞아요. 그 코멘트가 생각이 네,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낮은 기대치
였을 때 조용할 때 주가가 더 탄력을 받는 모습이고 네. 아시아 공급망에서 기본 모델 그리고 프로 모델 생산량을 20% 정도 늘리자라고 요청했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그동안의 부진을 좀 뒤집을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를 맞이한 애플인 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행보도 저희가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네. 본부장님, 저희가 저희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처음 아이폰 17이 딱 나왔을 때는 살짝 AI 관련돼서도 좀 약한 부분을 보이고 좀 네, 반응이 그러니까요. 미지근해서 이번 아이폰은 좀 잘 안 되려나 이런 얘기도 나왔었거든요. 요즘 AI가 빠지면은 뭔가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아이폰 17이 크게 네. 나오진 않았거든요. 네, 근데 또 요즘 보면요. 네. 제가 오늘도 한 3건을 본 것 같아요. SNS에서 친구들이 아이폰 17을 받았더라고요. 벌써요? 네, 그 이제 주문한 친구들 중에서 빨리 주문한 아. 친구들은 받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올리는 걸 보고 미지근한 게 아니었나 싶었는데 좀 주변에서는 좀 반응이 어떤지 궁금해요. 요새 네. 한국에서는 그 영포티 때문에 40대는 좀 사면 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 교체 주기를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한 네. 4년 정도 된 게 많으니까 지금. 그 교체 주기만으로도 충분히 소화를 할 수 있는 물량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 신제품 수요가 생각보다 강했잖아요. 네. 그래서 주가가 올라왔는데 모르겠습니다. 일단 근데 뭐 AI 기능이 뭐 생각보다 약하다 내지는 뭐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AI 기능을 하드웨어적인 측면도 있지만 그 안에 우리가 보통 보면 앱을 많이 깔잖아요. 네. 소위 말해서 AI 능력을 할 수 있는 앱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네. 충분히 예상보다는 나을 수 있긴 한데 저는 이제 조금 고민인 건 뭐냐면 테슬라하고 동일한 고민인 게 그러니까 빅테크 내에서 공급과 소비로 굳이 구분하면 이 애플하고 테슬라는 소비 쪽이거든요. 근데 소비자들의 이 지갑이 열리고 지출을 해야 되는 네. 그런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가 아까 막 $1,000억 할게 뭐 이렇게 자본 지출 속도감 있게 성장 나중에 가면 성장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성장 이렇게 많이 할 거라고 제시해 주는 것보다는 이게 막 얼마나 그 MS 매출이 팔릴까? 올라왔지 팔러왔지 미국 사람들 소비가 괜찮니 이걸 보려면 그 속도는 좀 뭐랄까요 화려함은 좀 떨어지지 않을까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돈을 같아요. 이렇게 팡팡 쓰는 어디 외국에 나가면 그 부호들이 막 쓰는 거는 와 하는데 근데 그쵸 아 이거 사야 돼 말아야 돼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계산하면 좀 그러니까 지금은 시장이 네. 공급, 캐펙스, 투자 이런 쪽에 네. 이제 점수를 주고 있고 소비, 또 가계 지출, 뭐 정말 어떤 그 사람들의 어떤 선택 이런 거는 굉장히 좀 뭐 조금은 점수를 많이 안 주는 네. 그런 쪽이다 보니까 좋게는 보는데 만약에 애플로 수익을 낸다 그러면 더 앞서 공급단에 있는 기업은 더 수익이 많이 날 수도 있겠죠. 네네. 그렇군요. 뭐 옥동의 분들도 보면은 뭐 폰 교체 주기가 2년인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요즘엔 또 폰이 너무 좋아져서 3년이다, 4년이다 이런 말이 맞아요, 나오고 맞아요. 있는데 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 애플 같은 경우는 충성도가 워낙 높다 보니까 네. 애플 유저들은 계속해서 애플을 쓰잖아요. 이제 그렇죠. 애플 전 폰을 또 이제 트레이딩이란 제도가 있어서 아 주면은 엄청 저렴하게 할인해 또 주는 거죠? 맞아요. 그만큼 또 할인을 해주는 게 있어서 특히 또 최신 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제 친구들 주변에 다 너무 애플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은지 모르겠지만 1년 만에 나올 때마다 바꾸더라고요. 아, 정말. 그러니까요. 부지런하게 바꿔서 와, 왜 바꾸는지 물어봤더니 이제 그런 트레이딩 시스템이 있어서 조금만 주면 돼서 굳이 안 바꿀 이유가 없다. 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색깔도 좀 이쁘게 맞아요. 나온 것 또 같고. 이렇게 또 슬림하게 나오고, 네, 나오고. 예, 그리고 또 카메라가 또 특히 여성분들한테 중요하거든요. 카메라하고 거기다가 이제 아이폰 그 감성이 있기 때문에. 그 뭐죠? 그 헬스 케어. 그러니까 아, 데이터들이 앱 같은 이제 거요? 우리한테 이제 네네. 조금 요새는 뭐 애플 와치도 많이 끼고 하니까 네. 그런 걸로 인해서 기본 수요는 좀 있을 것 같다. 그러네요. 근데 뭐 네. 폭발력 있는 성장은 사실 잘 모르겠다 정도.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요즘에 트럼프 대통령이 요즘에 말 시작한 게 비자 관련된 우리 근로자 문제도 있었고요. 10만 달러. 네, 그러면 H-1B 비자의 수수료를 올리면은 기업의 부담이 커지잖아요. 예. 애플도 여기 분명 영향을 받고 그리고 팀 쿡이 트럼프의 총애를 받느냐 안 받느냐 엄청 얘기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네. 이런 전반적인 트럼프 정책에 있어서 애플은 어떤 입장이고 그러니까 애플이 좀
고민스러운 게 그래도 밸류체인이나 이 매출처가 중국이나 이머징이 좀 많으니까 네. 트럼프 시기의 정책에는 그렇게 막 올라타는 기업은 아닌 거죠. 또 만약에 아까 그 비자도 네. 비자 이슈는 결국 AI 투자를 더 가속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비용이 사람 하나 뽑는데 비용이 늘어나? 네. 그럼 뭐 AI 더 탑재시키지. 그렇게 되고 있어요. 저희들도 지금 신입사원을 뽑으려다가 그냥 일 잘하고 있는 일잘러들한테 일잘러? 그거 뭐냐 챗GPT라든지 AI 구독 서비스요? 다 해서 이거 하고 이걸로 왜냐하면 지나간 것들은 다 정리 잘하니까 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아. 비용이 너무 높아지고 네, 네. 너무 이슈가 있고 이러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트럼프적인 행동이 애플한테는 플러스나 마이너스나 할 땐 플러스는 아닌 것 같긴 해요. 거기다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APEC에서 두 정상이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의 문제는 또 중국과의 어떤 협상에서 네. 원차이나를 해주냐 마느냐라는 그런 또 허들이 있으니까 그런 얘기가 오르락내리락 그런 얘기가 오르락내리락 할 때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주가가 또 애플이기도 그렇죠. 하고. 애플이 워낙 뭐 그쪽에 엔비디아가 뭐 원차이나를 그런 얘기는 이제는 거의 벗어났잖아요. 정치적 리스크에서 더 벗어난 종목이 되고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마지막으로 애플 얘기를 하면서 오늘 미주픽 준비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본부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